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 밑에 마늘국은 2개를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면 초대받지 않은 3가지 혜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늘이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미료로서 마늘은 마술적이고 논란이 많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배불리 먹을 수 없지만 마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심한 역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늘은 신체의 저항력을 강화시켜주지만 항염증 및 살균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마늘의 마법 효과 하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동물로 인한 인체 위협에 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늘 본질은 호기성 박테리아, 결핵 박테리아이든 혐기성 박테리아이든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마늘 본질은 명백한 살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마늘 진액은 비인두암 및 축농증과 관련된 라이노바이러스, 뱀 피부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입술 발진 등 서양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국소 바이러스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기적적인 사실은 알리신이 고용량 투여 시 실제로 HIV의 번식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늘은 식품과 약의 이중용도를 지닌 식물로 우리 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식물로 마늘에는 다당류, 올리고당, 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늘은 마늘의 크기에 따라 대편과 소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양가가 높고 식용, 약용 가치가 높아 마늘을 먹으면 효능이 많다. 그러나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마늘을 섭취한 후에는 식후에 입안 헹구기를 중단하고 입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마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놀라운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늘을 베개 밑에 넣어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음 3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 밑에 마늘국은 2개를 넣어두세요. 잠시 후 불청객으로 혜택 3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드기 살균 및 제거. 마늘에는 알리신이 2%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천연 페니실린이라고도 합니다. 살균력은 페니실린의 10분의 1입니다. 수망염, 폐렴, 이질, 장티푸스 분리균 등 다양한 세균과 기타 세균에 효과적입니다. 모두 명백한 억제 및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균력을 지닌 황화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 밑에 마늘을 놓아두면 베개와 침구에 붙은 진드기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저항 강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세균에 저항하는 효과가 있어 체내에 섭취된 후 세균,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며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에 찬 공기가 많으면 체온이 오르내리기 쉽습니다. 물론 면역력과 저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밤에 잘 때 베개 밑에 마늘을 넣어두면 이러한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내의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마늘에 함유된 마늘 에센셜 오일인 알리신은 수면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마늘을 베개 밑에 두면 잠이 잘 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 밑에 마늘 2개를 넣어두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피클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 마늘, 설탕, 후추, 팔각, 소금, 백식초, 간장 등. 마늘은 적당량 준비하여 겉껍질을 벗기고 뿌리와 머리 부분을 잘라낸 후 마늘을 버린 후 깨끗한 물에 씻어서 대야에 담는다. 나중에 사용하세요.
대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고루 저어 소금이 녹을 때까지 저어준 후 씻은 마늘을 넣고 잠시 담가두면 소독, 살균은 물론 잡냄새도 제거됩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3~5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늘을 꺼내 대야에 담고 깨끗이 씻어 마늘 표면에 물기를 말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늘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 다음으로 소스를 만들어 냄비에 백식초 적당량, 진간장 적당량, 설탕 1스푼, 통후추 1줌, 스타 아니스 1줌, 소금 적당량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숟가락으로 끓여서 식혀주세요. 물과 기름을 넣지 않은 유리병에 말린 마늘을 넣고 준비된 소스를 붓고 뚜껑을 덮은 후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20일 정도 재워둔 후 드세요. 절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늘의 맛이 더욱 좋아집니다. 귀마다 운명이 다르다. 가난한 사람의 귀와 부자의 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느 쪽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얼굴 외모에 대해 미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그리움을 무엇인가에 담는 것을 좋아해서 때로는 얼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관상학에서 귀는 사람의 기질과 복, 그리고 사람의 행운과 물을 관장합니다. 노년층은 귀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여 부유한 귀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삶이 더 원만하고 건강하고 짧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미신이지만 고대인들은 이것을 생명의 법칙으로 여겼고 실제로는 이치에 맞는다. 어쩌면 고대인들은 그 이유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규칙을 달아야 할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귀가 다르면 인생도 다르다. 가난한 사람의 귀와 부자의 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1. 귀를 뇌 가까이에 두세요. 허보집에는 귀가 머리에 가깝고 윤곽이 강하면 눈썹이 눌려 있고 눈이 눌려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6 친척이 모두 존경을 받고 미모도 빛난다고 적혀 있다. 100세대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 문장에서 볼 때 귀가 머리에 가까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예리하고 똑똑하며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실생활의 관점에서 사람의 귀가 머리에 붙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귀가 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귀가 큰 사람은 직업이나 직업을 불문하고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2. 귀는 작고 끝이 얇습니다. 이런 사람은 귀에 살이 없고 상대적으로 약하며 관상학적으로 보면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생활에 좋은 발전이 없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귀는 신장의 건강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장의 기가 부족하고 지적 발달이 평균 수준입니다. 3. 귀는 눈썹보다 약간 높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귀의 상단은 눈썹과 눈 사이에 위치하는데 양쪽 귀의 상단이 눈썹보다 높고 양쪽 귀의 귓불이 상대적으로 통통한 경우 전설적인 황금귀입니다. 노인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이런 귀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원칙을 갖고 있으며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대개 성공할 수 있습니다. 4. 유혹하는 귀. 바람에 흔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향하면 큰 귀에 투투귀처럼 보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외향적이고 무엇을 하든 매우 활동적입니다. 손과 발은 비교적 민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흥미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하지만 상대적으로 참을성이 없습니다. 5. 귓불 없음. 평소에는 귓불이 큰 사람이 특히 복이 있다고 하는데 부처의 귓불은 상대적으로 크다. 관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이 특히 원활하지 않고 운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일반적으로 직업 발전 추세가 좋지 않고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음식과 의복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6. 돌출된 귓바퀴. 귀의 바깥층은 나선 힐릭스이라고 불리고 안쪽층은 귓바퀴 피아이에네너라고 불립니다. 튀어나온 귀를 가진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일에 매우 적극적이며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행동가이며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할 때 지나치게 꼼꼼하며 독선적이고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에 이 두 가지 상태가 있거나 귀가 아프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귀가 갑자기 청력을 잃었어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귀의 청력이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갑자기 큰 음파에 귀가 부딪혀 일시적인 청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증상은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으면 귀지경색이나 청력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귀는 밝은 빨간색.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귀는 붉게 빛났거나 흰색을 띠어야 하는데 귀가 선홍색으로 나타난다면 특히 외부 영향에 더 민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피부병이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밝은 빨간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밝은 빨간색은 건선이나 주사비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1. 민키항구. 보통 손바닥으로 귀를 가리고 양손의 음식, 중지, 약지로 풍부점을 36회 정도 가볍게 두드리면 됩니다. 이 방법은 청력을 향상시키고 뇌의 피로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귀에 외상이 있거나 중이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2. 회의도를 진동시키세요. 양손의 집게손가락으로 웨이도를 누르고 눌렀다 떼었다가 빠르게 진동시키는 것을 5대1형 분동안 반복합니다. 이는 청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뇌를 맑게 하고 현기증, 임용 및 기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나선 회전. 두 손바닥을 사용하여 귓바퀴를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한 후 하루 2대3회 귀가 따뜻해질 때까지 귓바퀴 앞뒤를 수평으로 마사지합니다.
따뜻한 알림. 귀는 조상 정맥의 집합점이며 홀로그램 기관입니다. 몸 전체의 장기, 몸통 및 사지는 귀에 대응하는 반사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특정 질병은 특정 대응 지점에서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평소 귀 관리를 잘 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이 5가지 현상이 없다면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관찰하고 싶다면 신체의 성능을 관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5가지 현상이 없다면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1. 다리 경련. 간이 힘줄을 조절하기 때문에 간의 문제는 먼저 간 혈액 부족과 힘줄 막힘 등을 포함하며 그 다음에는 경련이 항상 발생하며 특히 잠을 잘 때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리 경련이 점차 사라지면 간질환이 악화되지 않았으며 간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불면증 및 잠이 더디게 됨. 간에 염증이 있거나 간액이 다 정체되어 내부 열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기와 혈이 부족해지기 쉬우며 잠드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면증 및 기타 현상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낮 동안의 정신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면 상태에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불면증이 완화된다는 것은 간질환이 서서히 완화된다는 의미일 수 있다. 3. 이를 갈고 꿈을 과도하게 꾸는 경우 간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거나 간 화제가 강하고 부족하면 이를 갈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수면 중 악몽을 꾸기 쉽습니다. 따라서 수면 중 꿈을 꾸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갈림, 고골이 등의 현상이 서서히 사라진다면 간질환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4. 구취와 변비. 간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해독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가장 큰 소화기관이기도 하므로 간질환과 간염증은 식욕과 위장 소화에 영향을 주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구취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변비가 서서히 완화되고 구취도 서서히 사라지면 간질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 아침에 일어날 때 허약함.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잠이 부족한 느낌이 들고 피로감, 기운이 없음, 온몸에 허약감이 동반되는데 이는 간기능 질환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관의 영양분과 에너지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일찍 일어나 기운이 넘치고 기운이 넘친다는 것은 간이 조금씩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현대인의 삶과 일의 압박이 점차 높아지면서 밤잠과 음주가 잦아지면서 간 손상, 간질환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개선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질환 환자들은 위의 5가지 현상을 보고 자신의 간질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적어도 축하드립니다. 간질환의 증상은 악화되지 않았고 아직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으며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수돗물 탓일까요? 알린, 신장을 손상시키는 4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에서 신장질환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수돗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돗물을 끓이면 주전자에 석회질층이 형성되고 그러한 물을 장기간 마시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신장질환 발병률이 높은 데에는 인구 노령화, 나쁜 생활 습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수돗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신장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체의 4가지 조난 신호는 신장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1. 소변 변화. 신장이 손상되면 소변의 색, 냄새, 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이 탁해지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거품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장 여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변 내 단백질, 적혈구 및 기타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2. 부종. 신장이 손상되면 몸 전체, 특히 하지와 눈꺼풀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과도한 수분을 적절하게 배설할 수 없어 수분이 체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3. 피로 및 서약. 신장이 손상되면 몸이 피로하고 허약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적절하게 여과하지 못하여 체내에 독소와 노폐물이 축적되어 신체의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4. 고혈압. 신장이 손상되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장인 아트륨, 수분 등의 물질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해 나트륨과 수분이 체내에 정체되어 고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신장질환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수돗물이 문제인가? 최근 신장질환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수돗물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장질환의 발생은 유전적, 환경,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돗물에는 납, 수은 등 일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수돗물에 포함된 이러한 물질의 함량은 극히 낮으며 엄격한 테스트 및 관리를 거친 후에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장질환의 발생은 개인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염분, 고지방, 고단백 식품의 장기간 섭취, 운동 부족, 과로 등은 신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장 질환을 적시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고민이신 분들은 전문가들이 정밀한 건강검진과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의사는 환자의 특정 상황에 따라 맞춤형 치료 계획을 개발하여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부처는 수돗물 품질에 대한 감독과 테스트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컨대 신장질환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수돗물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알린, 신장을 손상시키는 4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간 활동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의 독소 제거를 도와 신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운동 부족으로 인해 신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에 독소가 축적되어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장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유산소 운동 등 적당한 운동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신장을 손상시키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고염분 식단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간의 고혈압은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은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쉽게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손상 위험을 줄이려면 일일 소금 섭취량을 6g 미만으로 제한하고 가공식품과 보존식품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장을 손상시키는 세 번째 유형의 행동은 말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과 신장 건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 불안 또는 우울증 상태에 있으면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촉발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신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적시에 해소하는 것이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생활 습관 역시 신장을 손상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늦게까지 자지 않고 흡연하고 음주하는 등의 행동은 신장에 다양한 정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은 면역력 저하, 내분비 장애 및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보호하려면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고 규칙적인 업무와 휴식 일정을 유지하고 금연하고 음주를 제한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이 물은 진짜 발암물질이다. 경수랑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물을 말하며 연수만큼 취급 및 음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사실 경수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오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경수의 미네랄이 특정 화학 물질과 결합하여 발암성이 높은 물질인 니트로 화합물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인체에 축적돼 간, 신장 등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경수는 신체의 영양분 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수에는 미네랄 함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수로 마시거나 요리할 때 음식의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할 수 없습니다. 경수를 장기간 마시거나 요리에 경수를 사용하면 영양실조, 면역 체계과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경수를 마시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경수가 이미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필터 사용, 끓이기 또는 기타 효과적인 정수 방법 등 적절한 연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경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의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자가 50세가 넘으면 갑자기 눈썹이 길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눈썹은 인체의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눈썹에도 일정한 성장 주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눈썹의 모양과 색깔도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눈썹이 사람의 기질을 좌우한다고도 하는데 얼굴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또한
또한 눈썹을 보면 장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장수한 노인들의 눈썹이 긴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정 연령, 특히 50세가 넘은 후에는 오래 지속됩니다. 장수에 관해서는 고대의 황제나 일반 사람들 모두 장기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래 살면 더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썹 길이와 수명 사이에 정말 관계가 있나요? 눈썹과 수명의 관계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얼굴 특징 중 하나로 눈썹의 길이와 모양이 자주 논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썹이 긴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먼저 눈썹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눈썹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는 유전학, 호르몬 수준, 전반적인 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눈썹이 비교적 빨리 자라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라는 속도가 점차 느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땐 눈썹 길이와 나이 사이에는 실제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썹 길이와 수명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수명은 유전적 유임, 생활 방식, 식습관, 환경, 의학적 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눈썹 길이만으로 사람의 수명을 판단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미적 개념도 눈썹 다듬기 및 스타일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눈썹의 길이와 모양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눈썹의 길이가 반드시 사람의 건강이나 장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50세 이후 갑자기 눈썹이 길어진다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남성의 눈썹이 갑자기 자라는 것은 생리적, 건강상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설명입니다. 호르몬 수치의 변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의 호르몬 수치가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의 모발이 더 두꺼워지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 발현, 인간의 유전자는 연령에 따라 발현이 다르며 50세 이후에는 일부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억제되어 모발 성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 노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차 탄력과 윤기를 잃으며 모낭에도 영향을 미쳐 눈썹이 길어지게 됩니다. 유전적 요인, 눈썹의 길이와 모양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 비슷한 연령에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면 유전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눈썹이 길어지는 것 자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피로감,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며 제때에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눈썹 성형을 장기간 하면 눈썹이 더 길고 두꺼워지나요? 장기간 눈썹 성형을 하면 눈썹이 더 길고 두꺼워질까요? 이 질문은 눈썹의 성장 메커니즘과 눈썹 성형이 눈썹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체의 일부로서 눈썹의 성장과 모양은 유전자, 호르몬 수치, 나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눈썹 성형의 주된 목적은 눈썹을 더욱 깔끔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썹 성형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적 기준에 맞게 눈썹의 길이와 너비를 다듬습니다. 하지만 눈썹 성형을 한다고 해서 눈썹 굵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썹의 굵기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모낭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눈썹 성형은 눈썹의 표면적인 부분만 다듬어주며 모낭 내부의 성장 메커니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눈썹 성형을 한다고 해서 눈썹이 더 길고 두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눈썹 성형은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눈썹을 다듬으면 눈썹 모양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눈썹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눈썹 성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눈썹 모양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기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눈썹 모양을 제대로 잡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전문 미용사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눈썹 모양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조언과 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장기간 눈썹 성형을 한다고 해서 눈썹이 길어지거나 두꺼워지는 것은 아니며 눈썹 성형은 눈썹의 모양만 바뀔 뿐 성장 메커니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눈썹을 갖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다듬어주는 것도 좋지만 눈썹 다듬기에는 일정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큰 엉덩이를 가진 사람과 작은 엉덩이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건강합니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과 죽음의 수준이 크게 변화해 왔으며 고대에는 통통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날씬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봉건적이고 전통적이어서 뚱뚱한 사람이 더 복을 받고 나라의 번영과 가정의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남성과 여성 모두 몸매의 돌출과 공유를 추구하고 외모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작은 허리, 양복 조끼 라인, 팔뚝, 복부 맷 등 근육 등을 좋아합니다. 몸을 더 잘 관리하고 날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여자친구들은 엉덩이 근육을 운동하고 엉덩이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복숭아 엉덩이를 달성합니다. 엉덩이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엉덩이 라인과 허리 라인 사이의 거리로 엉덩이 사이즈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허리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사람의 엉덩이에 있는 지방은 좋은 지방이고 지방은 아주 적습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을 허리-엉덩이 비율이라고 하며 허리 둘레는 엉덩이 둘레에 정비례하며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이 작을수록 신체가 건강해지고 지방 함량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친구의 허리 엉덩이 비율은 0.85, 여자친구의 허리 엉덩이 비율은 0.65 대 0.82 사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큰 엉덩이를 가진 사람과 작은 엉덩이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건강합니까? 특히 여자친구들은 엉덩이가 크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실용적인 관점에서 키와 몸무게는 건강 범위라면 정상이고 엉덩이가 큰 사람이 큰 사람보다 건강하다. 엉덩이가 작아서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외국의 조사와 실험에 따르면 엉덩이가 큰 사람은 혈중 지질 운동이 더 빠르며 의사들은 엉덩이에 있는 지방이 좋은 지방이고
허리 둘레의 지방이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내에 나쁜 지방보다 좋은 지방이 많으면 심혈관 및 뇌혈관 경화 등의 위험을 낮추고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에스테르 수준은 대사 기능과 혈액순환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엉덩이가 크다고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며 엉덩이가 너무 크면 나쁜 지방 성분도 함유되어 심혈관, 뇌혈관 질환, 특히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혈당 등 고기가 오른쪽 중앙에서 자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복숭아 엉덩이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입니까? 1. 스쿼트 또는 스텝. 스쿼트는 엉덩이 운동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운동을 중단하면 허벅지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스쿼트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손을 아래로 벌려 허리 위쪽을 곧게 펴고 엉덩이가 당기는 느낌이 들며 허리와 복부에 점차 힘이 가해질 때까지 천천히 스쿼트 자세를 취한 후 20분 정도 유지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쿼트 세트를 하고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복부 근육 트레이딩 할 라인이 보입니다. 2. 다리 스트레칭 운동. 다리 신전법을 사용하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대고 상체를 천천히 낮추고 가슴이 땅에 닿도록 하고 양손을 90도 각도로 펴고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복식호흡법을 사용하고 코와 입으로 숨을 내쉬며 몸의 중심을 자극합니다. 하루 20회 정도 실시한 후 반대쪽 다리로 바꿔가며 다리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에는 엉덩이를 이용해 힘을 주어야 하는데 이는 다리와 엉덩이 근육 운동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알림. 다리를 뻗을 때 엉덩이 근육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지 마십시오. 근육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힘을 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근육은 점차적으로 적응하여 점차적으로 엉덩이와 다리의 지방 물질을 소모하고 신체의 근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안강냉 지식. 엉덩이를 자주 쓰다듬으면 자연 임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나요? 대답. 네. 정기적으로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은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엉덩이에 지방 성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궁, 항문, 질, 서해부 림프절, 난소, 부속기 등 육경선이 있어 여자친구의 자궁 기능을 향상시키고 골반액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실에 장시간 앉아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엉덩이에 약간의 혈액 정체가 나타나 자궁냉증, 골반우렬증 혹은 자궁과 난소 손상 등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 여자친구들은 아이를 갖기 전에 임신을 과학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우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엉덩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며 차가운 음식을 적게 섭취하여 심각한 자궁 감기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 2-3개월 동안 하루 30분씩 엉덩이를 제대로 두드려주면 손발 차림, 자궁 차가움, 불규칙한 생리주기, 생리량이 적음, 자궁 내막이 얇아지는 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문제. 심화 독서. 여자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과학적,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요? 체중 감량은 현대 생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친구들은 체중 감량을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의 길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체중 감량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경력 상실. 여자친구들이 몸매를 관리하고 다이어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두께와 두께의 일치를 준수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곡물을 적절히 섭취하고 흰 밀가루와 곡물을 함께 섭취하고 음식 섭취를 다양하게 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와 체지방률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입을 다물고 다리를 벌려 제때에 단백질을 보충하면 지방 감량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2. 하루에 물을 2000ml 정도 마신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가장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구분하세요.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 체내의 지방 물질을 소모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에는 에너지와 칼로리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수분이 극도로 탈수되므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은 하루에 최소 2000ml 정도의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속도를 높이고 체중 감량을 촉진합니다. 3. 유제품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체중 감량 과정에서 여자친구들은 유제품을 적절히 보충하여 체지방 연소율을 높이고 생활 활동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체중 감량을 위해 과학적인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식적으로 먹고 비과학적으로 영양을 보충하면 신체의 역효과를 일으키고 신체 세포의 손상을 증가시키며 시간이 지나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혈액형 O, B, F, O. 어떤 혈액형이 건강에 더 좋을까요? 당신은 어떤 혈액형입니까? 혈액형은 혈액 성분 중 표면 항원의 종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혈액형은 적혈구막에 있는 특정 항원의 종류를 말하며 이는 신체의 임상 상태와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숙한 적혈구 아보 혈액형과 H 혈액형. 아보 혈액형은 적혈구와 항원의 항원어와 항원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혈액은 O형, B형, F형, O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혈액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왔는데 특히 체력에 따라 혈액형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O형 혈액은 면역 체계가 더 좋습니다. 사람들은 모기를 자주 유인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어떤 혈액형의 사람이 건강에 더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O형, B형, F형, O형. 어떤 혈액형이 사람에게 더 좋을까요? 당신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혈액 O형. O형 혈액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입니다. O형 혈액형의 체력은 4가지 일반적인 혈액형 중 하나입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에서 체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 문제. 혈액형 O형은 식욕이 왕성하여 식습관에 주의하지 않고 과식하거나 생선,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불편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식습관을 조절하고 기름진 음식, 날 음식, 찬 음식, 매운 음식을 피하고 맵기니 70%를 채워 과식을 방지하고 장 연동 속도를 높이며 장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남겨야 합니다. 식사 후 손가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면 장과 위장의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위장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형 혈액형. 이런 혈액형은 대부분 외향적이고 천성적으로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을 열정적이고 단순하게 대하며 다른 나쁜 의도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이 튼튼하게 태어나지만 B형은 신진대사가 약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는 것이 더 힘들어지므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입을 다물고 다리를 벌려야 합니다. 체중을 적당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브형 혈액형. 네 가지 혈액형 중 에브형은 프랑스 낭만주의형으로 감정과 삶의 끈기가 강한 반면 에브형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방어력이 약하며 타인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기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조울병 환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세 가지 혈액형에 비해 에브형 혈액형은 신체 상태가 더 좋으며 조울증 환자가 적다. 감염성 문제에 걸리기 쉽습니다. O형 혈액형. O형 혈액형은 저항력과 면역력이 좋아 다른 질병의 침입으로부터 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O형 혈액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경미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다양한 혈액형 중에서는 수명이 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는 비교적 비슷합니다.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오래 살지만 혈액이 묽어져 혈액응고가 잘 안 되고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당뇨병이 발병하는 등 좋지 않은 증상도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4가지 혈액형은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자신의 혈액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해야만 몸의 건강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U형은 신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혈당을 낮추고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매일 구기자수를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48세 남성. 3개월 후 그의 건강은 어떤가요? 남성은 최근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음식 섭취량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나 노안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개의치 않았으나 신체 검사 결과가 나오자 고혈당의 합병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구기자를 먹어 혈당을 낮추는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글을 많이 찾아봤고 게다가 구기자도 정자를 생산할 수 있고 효능이 많다는 소문이 있어 남성은 확신했다. 그런데 3개월간 검진을 하던 중에 혈당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서 화가 나기도 했고 소변이 노랗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코피도 가끔 나더라고요. 제어하고 구기자 열매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1. 구기자나무는 정자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도 낮출 수 있나요?
구기자 건강관리에 대한 인기과학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 혈당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구기자 열매를 먹으면 이런 효과가 있나요? 대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이다. 구기자나무가 신장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혈당을 내려준다는 주장도 구기자에 함유된 다당류 추출물이 이러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출물을 일상 섭취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역시 틀린 말입니다. 구기자나무는 혈당을 낮추거나 정자를 증가시킬 수 없지만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에 영양을 공급하고 시력을 향상시킵니다. LYCIUM 비어와유엠은 간과 혈액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 혈액이 부족한 사람은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력 보호 효과가 있으며 안구 건조, 눈의 피로 및 심지어 야맹증, 면역력 조절, 구기자에는 다당류, 식이섬유, 풍부한 비타민, 아미노산 및 기타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질병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용 및 미용, 구기자 WOLFBRY는 기와 혈액을 보충하여 여성의 외모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며 매일 많이 섭취하면 피부 영양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피부를 더욱 장밋빛이고 복잡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구기자에는 아미노산, 미네랄, 카로틴, 티아민, 리보플라빈, 아스코르브산,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이 인간 영양에 필요한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구기자를 말려서 먹는 것과 물에 담가서 먹는 것이 더 좋은가요? 구기자는 영양가가 높지만 안 먹으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말려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물에 담가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해 광둥성 영양학회 부회장인 천위민 교수는 구기자를 물에 담가두면 일부 식물화학물질이 방출될 수 있지만 많은 양분을 낭비함으로 더 나은 건강관리 효과를 위해 건조된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기자에 들어있는 다당체, 베타인 등의 성분은 고온에 견디지 못하여 끓는 물에 담그면 많은 영양소가 손실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구기자를 이용하여 죽이나 국을 만들 경우에는 수온은 45대 60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기자에 들어있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의 경우 물에 담그거나 국물을 만든 후 구기자를 함께 씹어 드시면 영양분을 더 쉽게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3. 구기자를 잘못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유럽 심장저널 유럽 비언하트 저널의 사례 보고에 따르면 플레카이니드, 워파린과 같은 항심혈관계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구기자 차를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기자 섭취가 체내에서 워파린 및 플레카이니드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며 약물이 정상적으로 인체 밖으로 대사되지 않으면 인체에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시에 구기자 열매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내부 발열, 코피, 눈의 불편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의학저널에서는 하루 20g이면 충분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물론 구기자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구기자나무를 섭취하면 부작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심혈관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유럽 심장 저널 유러피언 하트 저널에 따르면 심혈관 약물과 구기자나무를 동시에 섭취하면 메스꺼움, 현기증, 실신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과 함께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풍열과 추위에 약한 사람. 풍열과 감기에 걸린 사람, 즉 기침과 인후통을 동반한 열이 있는 사람은 구기자 영양 효과로 불에 연료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 염증으로 인해 발열이 발생할 수 있으면 염증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구기자 등의 보충제를 보충하면 염증 발생이 가속화됩니다. 4. 구기자 4가지를 조합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구기자 섭취 시 금기사항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므로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1. 구기자 환기. 예를 들어 환기와 함께 먹으면 양기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봄철의 구기자. 환기를 많이 섭취하면 체질이 허약한 사람에게 좋은 강장 효과가 있고 춘어 증상을 호전시키며 기를 보충하고 표면을 튼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구기자 붉은 대추. 구기자는 을 보하여 비장, 에 좋고 대추는 기와 혈을 보양하는데 비장과 위가 허약하고 기와 혈이 부족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과 혈을 보양한다.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3. 구기자 국화. 여름은 덥고 간화는 인체에 강함으로 구기자를 먹고 국화, 인동덩굴과 함께 마시면 음을 자양하고 시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간화를 없애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4. 구기자 산사나무. 산사나무는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어혈을 제거하며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구기자와 함께 사용하면 인체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기자는 용안, 귤껍질, 인편, 지황, 흰목리 등의 약재와도 좋은 짝을 이루지만 섭취하기 전에 신체 상태가 음주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